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증시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이 2%,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우려 속에 실적 장세가 이 시장을 견인한 건데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수도 깜짝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9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치는 0.2% 하락이었으나 그와 반대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이 거래소 시장이 3,000피를 회복을 해줬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이슈 소화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동전자를 출발로 이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 0.59% 상승하며 3,032포인트에서 지금 예상 체결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예상 지수는 0.58% 상승하면서 99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아마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이슈로는 중국의 GDP 그리고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미국의 베이지북 발간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우리 증시도 상승불 켜줬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도 양지수 모두 빨간색 출발인데요. 사실 이번 주는 박스권 흐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의 GDP와 미국의 산업 생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부터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난주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뉴욕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로 좀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2%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상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이번 주 초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2,990포인트 자리대가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한 2,9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되밀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10월달 들어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대부분의 물량은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어요. 만약에 이 매물이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어닝 시즌을 좀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드림이죠. DDR5를 양산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졌습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 DDR5가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런 모습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니텍스 같은 종목군들은 정고점 권역에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ISC 같은 경우도 테스트 소켓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바닥 권역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DDR5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도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한 그런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심텍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IT 섹터들,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엑시콘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박스 하단 권역에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 선물 쪽에 ETF 승인이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있죠. 뭐 비덴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선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메커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센서스 좀 상향 종목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가 있어요.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 있어서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관련주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주들 뭐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8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를 잠정 승인했으며 오늘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4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매수세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변동성에 유의하라는 조언이 내려졌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의류와 호텔, 면세점 그리고 항공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순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것과는 상이한 흐름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하락으로 출발한 반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100원 가져가면서 현재 주가는 7만 200원까지 올라갔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500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9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은 9만 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 두 종목 모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1.4%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72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4%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인 반면 기아는 0.8%대 조금 더 큰 폭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3,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예상 체결가는 양지수 모두 상승이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소 시장 현재 3,003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오늘 3,000포인트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07% 소폭 하락하면서 9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이 물량들을 좀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2분 만에 1,300억대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입니다. 에코프로 BM과 LNF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에코프로 BM 1.4% 상승하면서 주가는 44만 2,2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LNF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2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등 제약 대표 종목들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HLB가 1.2% 하락하면서 다시 5만 원 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위메이드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3% 가까이 급등 출발하면서 주가는 12만 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 SK머티리얼즈까지는 약보합권 거래 중이고요. CJ ENM도 콘텐츠 대표 종목으로 현재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과와는 다르게 좀 하락 출발한 점이 의아한데요. 지금 코스닥도 하락폭을 키워가는 중이고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이번 주 역시나 좀 3,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전날 미국 시장이 6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면 자, 다우존스가 35,000을 돌파하는 자리가 우리나라 3,150에서 3,200과 비슷한 자리인데요. 미국 시장은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60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전날 보여줬고 얘네들은 눌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6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우쪽 위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오늘 괴이한 모양으로 또 못 따라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3,000이 이탈이 돼서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 2,900은 아주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은 겁먹지 말고요. 지난번처럼 뭐 2,900을 이탈할 것처럼 만들어지면서 종목들이 그렇게 막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동안 올라간 게 없는 종목이라면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동안 한 3일 동안에서 15%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왔다. 그런 종목들은 한번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수는 3,100까지의 여유는 있으니 그러니까 1차 목표치는 3,100이고 2차 목표치 3,200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방으로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여기서 꼬꾸라지면서 박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2,900은 안 깨질 겁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일단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얘네들이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혼자 여기서 계속 올라간 것도 없이 또 빠지지는 않을 거고 요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1차 목표치 3,100까지는 열려있는 장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대우부품에 대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자, 지금 대우부품이 전일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들도 많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리비안 이제 전기차, 그 전기 트럭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죠. 그래서 리비안 전기차량 부품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우 부품도 그쪽 관련주로 해가지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고 본격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전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리비안 공급을 위한 생산 설비는 이미 준비된 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양상은 올해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됐다고 일부 언론에서 대우 부품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나왔는데, 말한 대로 이제 지금 테스트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생산 설비 준비되어 있고 본격적인 양산은 올해서부터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 관련대로 움직였는데, 자, 그러면 공략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하니까 조정받을 때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한가가 드러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장이 밀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뻗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밀리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밀려서 한 이쪽으로 올라간 폭에서 한 어느 정도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는 길게 보면은 바닥에서 움직이듯이 밀릴 때 살 때에서 먹을 목표치는 커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3,000원에서 세게 조정받으면 2,600원까지, 3,000원에서 2,6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조정 시 잡아먹는 그런 전략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밀리면 계속 갖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할 때에서는 조정 시 공략하시는 게 좋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CGV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CGV, 자, 지금 영화 산업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쪽도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솔솔솔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호텔, 카지노, 영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뭐 전망들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요. CGV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와 함께 그 3사 중심 경쟁 속에서 극장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그동안의 이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랑 공연이었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주말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픈을 하고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객 수가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많은 직영점들이 이제 폐점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폐점도 많이 하고 많이 좀 줄어들고 그랬었는데, 영화 산업이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 수준을 이제 넘어가지 않고 있냐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 또 개봉했었던 모가디슈라든지 뭐 한국 영화들 최근에 뭐 싱크홀이라든지 인질이라든지 뭐 한국 영화들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특히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360만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뭐 블랙 위도우라든지 샹치와 텐 링크의 전설이라든지 해외 영화도 그런 대로 뭐 그럭저럭 작년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계속 마블 영화라든지 계속 영화들이 상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과거에서는 잘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생각이 좀 많이 풀리기는 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산업 관련주들도 내년까지를 본다라 그러면 실적은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급도 점차적으로 이제 점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잡힌다 그러면은 이 정고점도 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바닥에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제 영화관들도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조정시마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CJ CGV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CJ ENM도 그와 관련된 종목인데 조금 틀리죠.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이라는 OTT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CJ CGV는 말 그대로 이제 영화관 관련된 쪽이고, 그래서 영화관이냐 아니면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제작을 하는 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좀 이슈가 되는 쪽은 콘텐츠라든지 이제 CJ ENM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영화 제작 쪽에서 움직임이 좀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쪽 CJ ENM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CJ CGV도 같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조정시 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시그널과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는 특징주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근에 이 마이네임이라는 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공개가 되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을 것이냐 하는 그런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콘텐츠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제작사라든지 콘텐츠 제작사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국내 순위로는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의 지금 흥행세가 이 주가로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18.2%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9월 말에 2,425원 터치한 이후에 오늘 4,000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한국주강입니다. 네, 지금 25%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그 부근에서 거래 중인데요. 장 초반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한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주로 뽑히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대란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알루미늄과 아연, 철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 중국 정부가 북부 지역에 있는 제철소에 대해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생산량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이 철강 생산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한국 주강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한국 주강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9월 말 역시나 9월 24일 2,400원부터 5,290원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고요. 네, 양봉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도 그 장 초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현재 22%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 전문가로는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 계속 조금 안 좋은 흐름인데요.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매정할 정도로 오늘 좀 강하게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조금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난주 저가에서 단기간에 좀 크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 조금 더 높아지는 짝꿍대기 쌍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66,000원과 67,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경우 7만 원 후반대까지 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 부근까지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투톱으로 불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SK에 피인수 되고 나서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기업의 청산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은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주가 상승을 전망하도록 하겠고, 조정 시에는 청산 가치 부근까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면서 내용 부연 설명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코스피 시총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2012년도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최종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좀 적자했다가 흑자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꾸준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약 32조 원의 매출액에서 올해 42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을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11.8조 원, 약 12조 원 분기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3분기 영업이익은 4조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4%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약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209%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나타내는 수치고요. 4분기부터 디램 가격 하락세가 좀 시작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이미 현재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호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미국 디폴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반기 기준 SK하이닉스 청산 가치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약 7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더해서 계산한 SK하이닉스의 청산 가치는 제가 분석했을 때 약 8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가 약 9만 원 구간까지 조정받은 구간은 거의 청산 가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SK하이닉스의 올해 12월 결산 기준 청산 가치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엄청난 저평가 구간, 9만 원 부근 혹은 8만 6천 원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최근 주가 조정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9만 원 부근의 매수 기회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SK하이닉스가 우리 10월 13일 지난주 9만 50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수준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SK하이닉스 올해 결산 기준 청산 가치 약 8만 6천 원 구간을 믿고 자신 있게 9만 원 부근, 9만 원 밑에서는 자신 있게 저가 매칭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 시 기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 구간을 목표로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평단가가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9만 원 부근에서 충분히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고, 미보유자분들은 SK하이닉스가 올해 돈 잘 벌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함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는 제가 예상키로, 제가 분석키로는 약 8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9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영업이익과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저가에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브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 종목은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호재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치 일봉상 3중 바닥이 아니라 3중 천정 영역대에서는 조정 시 조정하였습니다. 3중 천정 영역대 분할 매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시가총액 약 11조 규모의 엔터 줍니다. 이제 최대 주주는 방시혁 회장님이시고 지분을 약 3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네마블은 우리 방시혁 회장님과 친척이 이제 설립자로 있는데 비중은 약 19.3%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 투자회사에서 지분 약 7.3%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 약 6%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시가총액은 11조지만 최대 주주 지분은 약 66% 정도로 잠겨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BTS의 글로벌 흥행과 장기화와 거기서 발생된
탄탄한 아미 팬클럽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1,700억 정도, 2분기 매출액은 약 2,700억 정도, 3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은 3,600억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 백신 접종하고 우리 4분기 정도부터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예상치,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우리 하이브의 4분기 실적 예상치는 약 4,2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또다시 컨텀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6월달 4,400억 규모의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자, 이 자금으로 채무 상환도 했고, 그리고 하이브가 미국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우리 BTS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와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유명 팝스타들의 연예 기획사를 인수하면서 하이브 하면 기존에는 BTS만 글로벌 팝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좀 하이브라는 기업에 합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제 발행하면서 이제 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제약사로 따지면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엔터사기 때문에 유명 팝스타들을 이제 안고 가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요. 지금 공모가가 지금 1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상장 직후에 27만 원까지 폭등했다가 공모가 부분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유상증자 진행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34만 원까지 시세가 분출됐었는데요. 싼 고점 찍고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일봉상으로 삼중천정 세 번째 우리 일봉상 최고점 영역대에서는 아무리 좀 전망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고가 매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유상증자 가격 부분까지 20만 원 초중반까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조금 진입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 기업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강력하게 34만 원에서 큰 조정이 나왔던 두 번의 전가, 두 번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 하나투자증권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주요서 시간에서 증권사들의 전망이 올해 굉장히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안타 증권이 정말 상반기 동안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을 거두면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연말에도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유망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배당을 좀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배당주로서의 그런 모멘텀은 조금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 종목 주가 전망은 일단은 대응할 시기 관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사는 금융투자 주된 사업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그리고 중개펀드, 신탁, 랩 등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트레이딩하고 유가증권 인수하고 M&A 자문을 하고 이런 투자 은행 업무 등의 IB 업무를 사업 영역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지금 3월달, 4월달 정부에서 유대입 펀드를 판매한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하나투자증권에서 진행한다라는 그 이슈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올해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정말 엄청난 매기가 유입되면서 본 주식의 주가가 3,000원에서 8,200원까지 정말 일주일, 2주일 만에 150% 이상 폭등한 그런 과거력을 보였는데요. 그 유리펀드 판매 기대감으로 150% 주가가 폭등한 이후에 현재는 거래량 없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일봉상 중간 영역대에서 좀 박스권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3,900원, 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추세는 꺾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지금 죽어있는 모습, 좀 대량의 거래가 발발되지 않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망하시고 이 종목이 4,000원, 3,900원, 3,800원, 3,7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분봉상, 일봉상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셨을 때 그때 저가 매수 기회를 관심 가져보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 종목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박앤세일 할 때 4,000원 부분에서는 밑으로 200원 그리고 300원 정도 손절 잡고 좀
저가 매수 진입기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현재 구간은 뭐 나쁜 종목 아닙니다. 실적도 폭발적인 다른 증권 주들에 비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성장, 매출액 성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액을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3월달, 4월달 우리 유니펀드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그 매기가 지금은 그 시세를 좀 반납한 저가 영역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의 의견 남겨드리고 4,000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기에 누려보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오늘 저의 매매 시그널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거래소 계속해서 0.7%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좀 하락이 예상된다고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 전문가분들께서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는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코스닥 쪽인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일단 뭐 주가 바뀌는 시점, 주봉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세는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좋은 흐름을 일단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닥 기준에서 975포인트선 여기 안 깨지면은 계속 상방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상승 구간대는 1000포인트 이상 다시 열려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3100포인트까지는 체킹하실 수 있는 이번 주 전략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원달러 환율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85원선 여기 라인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홈데코. 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체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핫했던 이슈가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좀 유발시키는 이 온실가스를 이 배출하는 권리를 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이 할당 범위 내에서 이 온실가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것으로 이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은 기업들이 유엔에다가 이 등록한 배출권을 신탁은행, 신탁자산으로 예탁을 하면은 이 다른 기업 쪽에서 그 수익권을 사고 파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긴 했었죠. 이 한솔홈데코는 이 배출권과 관련해서 뉴질랜드 조림 사업 쪽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조림 사업이란 건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 확보한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본업 자체는 이제 건축에 쓰이는 섬유판이나 뭐 인테리어 재료 등을 생산하긴 하지만, 이 자회사인 이 한솔 뉴질랜드가 숲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제 조림 탄소 배출권을 승인을 받아서 이 탄소 배출권 리스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 2041년도까지 약 720만 뉴질랜드 달러를 수익을 낼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55억의 가치고요.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닙니다만은 모멘텀을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한솔홈데코가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뉴질랜드 현지 회사 쪽에 임대하는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쪽은 이제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이제 유럽연합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이 90년도 대비해서 이 40%로 설정했었던 이 2030년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5%까지 대폭 좀 늘렸다라고 좀 보시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한 탄소 배출권의 어떤 수요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뭐 국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미 K 뉴딜 지수까지 만들어서 관련 기업들을 이미 묶어놓은 상태죠. 한솔홈데코도 그 수혜를 입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 구간은 이제 단기 바닥권에 해당되고요.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지점은 2,000원 이상 나타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핫한데 이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응급제는 이제 배터리 수명을 좌우하는 어떤 핵심 소재인데 이 원료에 따라서 이제 크게 뭐 흑연이라든가 또는 실리콘계로 좀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 쪽에서 이제 이 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고효율 실리콘 응급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실리콘 응급제는 이제 이 흑연 응급제보다도 이 에너지 밀도가 4배 이상 높아가지고 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이 실리콘 응급제 생산 기업은 이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시네스 등의 어떤 기업들이 극소수에 좀 불과하고요. 이 국내 대규모 양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그냥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수출 물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인데 당연히 대장주는 이 대주전자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LG화학 쪽에서 지금 이 참여 중인 배터리 펀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 쪽에 이 투자를 단행한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IMM 크레딧 솔루션으로부터 약 800억 원의 투자 규모를 좀 유치를 했는데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IMM 크레딧 솔루션이요. 이 IM 쪽에서는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LG화학과 손을 잡고 이 배터리 펀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LG화학이 참여한 펀드가 이 대주전자재료의 투자에 나선 거는 당연히 이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 응급제와 관련된 경쟁력을 높게 평가를 한 것이겠죠. 앞으로 이 대주전자의 추이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상승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더 기대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조정을 받을 때 약 85,000원 선 구간대를 아주 적절한 매수 타점, 매수 구간으로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 오면은 한번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본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로는 12만 원 이상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홈센터 홀딩스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대선 판도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위치한 TK 지역 기반의 건자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씨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번에 또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이제 뭐 손을 잡으면서 새를 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불꽃 튀는 영업전 전쟁을 좀 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뭐 정치 테마주로 한다면은 이제 뭐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정책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을 좀 많이 보입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이제 지연 관련돼 있는 부분들, 지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정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뭐 TK나 경남 지역 쪽이 이 홍준표의 과거 정치 기반이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업 자체적으로 뭐 실적이 크게 발생해서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냥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지분율 자체는 대주 지분율이 약 50%에 달해 있어서 지분 자체는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정치 테마주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 기준에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 굉장히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1,700원, 1,800원 구간대까지 단기 조정을 줄 때에 그때의 매수 구간으로 좀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터칭을 한다, 매수권 터칭한다 하면은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로 그냥 만족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모멘텀으로는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 시장 조정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이제 한솔홈데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이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료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대주전자재료 이 2차 전지 응급제 분야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뭐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K 뉴딜 지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금의 유동성 부분도 이쪽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솔홈데코와 대주전자재료 두 종목을 좀 체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홈센터 홀딩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큰 흐름은요. 시청자분들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 1185원선 기준으로 여기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 잘 지켜준다면 계속 상방으로 보니까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고 계속 상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환율 1185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개인들의 강한 순매수로 인해서 하방 지지받고 있지만 워낙에 매도세가 강한 하루다 보니까 오늘장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태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첫 번째 장입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